예,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까지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사인회를 열었는데 그 장소를 평산 책방으로 한 건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책 준비가 다 돼인지 모르겠네. 적당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적당 잠시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방금 전 옷차림새 보니까 넥타이, 셔츠뿐만 아니라 외투도 파란색인데요. 그 자연재변의 총선 기획단에 계시니까 약간 뭐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민주당에 이름을 달고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민주당원도 아니고요. 앞으로 뭐 민주당의 잠바를 입고 출마를 하게 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의 의미가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뭐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될지 또는 뭐 신당을 창당한다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처럼 행동을 하실지 이 부분은 예측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방향들이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진보 진영의 또 그런 주자가 되어서 그런 그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원으로서 뭐 민주당의 그 간판으로 뭐 출마를 하는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다, 더 큰 거대 담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이 호남을 기반으로 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에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은 지금 여당에게 이제 뜨거운 감자라면 아마 조국 신당은 야당에게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도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적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과거 삼김 시대라든지 최소한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당시 집권당 내에 뭐 친이 또는 친박 또는 친문이라는 강력한 지지 세력이 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타난 특징의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뭐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윤 세력이 견고하게 세력을 형성해서 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 비해서 정권의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는 새로운 신당 출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서 굉장히 이 견고한 어떤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적 구성만 놓고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절대 다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좀 취약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문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출연한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민주당의 절대 다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호남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신당 또는 동정 여론이 커져서 조국 신당에 대한 여론이 커진다라면 야당 자체도 그 양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당 출연 또는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출연 여하에 따라서는 이 총선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한 12월 정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12월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12월 9일까지는 정기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야당이 발의한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아마 12월 중순 정도면 대부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향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이 선거 지형을 만들 것이냐, 이게 각계 전투에 나설 시점이 이 12월 중하순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신당이 출연하더라도 12월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비근한 예로 2016년에 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시점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시점이 2016년 2월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돼서 공천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총선은 아직 5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또는 비대위 전환, 공천 심사 이제 이런 역동적인 어떤 한국 정치의 어떤 그 성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창당 논의, 선거구제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짚어봤고요.